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지금 탄핵 심판의 기류가 급반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도 그 핵심은 내란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 내란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것이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그 내란의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4일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 봉쇄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5일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특히 또 한 분이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 그분은 4일날 나왔고 그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6일날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런 진술도 어떻게 보면은 말이 계속 바뀌면서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영식 그리고 김영도 재판관까지도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느냐. 자기 생각이나 추측을 얘기하지 말고 들었던 대로 진술을 하라. 이렇게 질책까지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이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야기한 정치인들, 중요 정치인들 이름 쫙쫙쫙 나오면서 체포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그 앞부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분이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 국회 국정조사 특위라든가 그런 데 가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갖고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더니 어제는 나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말은 없었다. 그것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는 요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김병주 TV에 나가서는. 그러더니 그 후에는 의원으로 바뀌더니 바뀌었고. 어제는 또 인원으로 바뀌었어요. 인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원이란 말을 대통령은 뭐 쓴 적이 없다. 인원이란 말은 사실 군대에서 좀 쓰고 어떤 조직에서 조그만 조직에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요원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내란죄 중에서는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 그다음 주요 정치인 체포. 두 개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가지고 이걸 내란으로 확정 지은 다음에 그 탄핵을 인용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갔었죠. 윤 대통령을 파면해버리겠다. 파면하겠다.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이전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즉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미.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란죄 다퉈가지고는 가서 헌재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하고 비중이 있죠.
헌법재판소라는 엄중한 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비중이 완전히 틀리단 말입니다. 예. 그 증인들의 어떤 압박감. 예. 저 재판해 보면요, 제가 변호사로 해보면은 우리 측 증인들이 법정에 나가서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요. 민사 재판인데도 현재 대통령을 파면하고 바로 앞에서 또 예. 윤석열 대통령 포스는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양반이 그 당사자가 나와 있잖아요. 예. 증인이 당사자가 없는 데서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 당사자가 있는 데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헌재 재판정에서 한 이야기가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예. 이야기고, 그다음 그 이게 정영식 재판관도 이야기했지만은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유리한 쪽에서는 자기 유리하게 이야기하겠죠. 예. 곽종근 거기서 의원이라고만 강조할 거고, 그다음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런 사실 없고 요원 처음에 이야기한 거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판사들은 어느 말도 안 듣고 다만 보는 게 이 증인의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판관도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죠. 알지만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판단할 때 중요한 증인의 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수방사령관이고 특전사령관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판결문에 국회 봉쇄하고 의원들 끄집어내는 데는 그 사람들이 동원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결문 이런 걸 쓴다면은 곽종근의 말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는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말이 바뀌었고 150명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숫자를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랬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150명이라고 했다. 그런 진술이 있습니까? 또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하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 얘기를 했다가 어제 진술에서는 국방장관이 국회를 확보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그 진술들이 다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물죄 재판함 할 때도 그 돈을 어디서 받은 게 조금 차이로도 있죠.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 무죄도 한 받은 적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조금만 인원, 요원, 국회의원 차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 시기 언제 전화를 받고 누가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장관한테 장관이 자기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죠. 그걸 국회적으로 보면은 이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재판관에 이런 사람 보겠지만 이게 정확한 판사들은 있죠. 그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특전사가 공포탄, 레이저탄도 쏘고 국회에서 전기도 끊으라 이렇게 마치 지시한 것처럼 했는데 어제는 나와가지고 그것은 제가 그냥 판단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고 특히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 상황실에서 지휘를 한 사람이고 현장에 출동한 사람이 707 김현태 특임단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진술을 보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국회를 가서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방어하라.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라고 해가지고 출동을 했고 케이블 타이 이런 것도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게 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오면은 문을 일단 봉쇄를 해서 국회를 방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곽종근의 얘기하고도 맞는 부분도 있고 전혀 틀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요, 그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비해서 국회를 방어하라 했다는 거, 그것도 뭐 앞으로 검증이 돼봐야 되고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만일에 계엄 사태를 틈타 가지고
그 어떤 이 사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국회를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모든 책임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국회의원이 다치거나 이러되면 그러니까 방어하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 곽종근 이 특전사령관 말 중에 결정적으로 저는 의문 가는 게 그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근데 이제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걸로. 근데 대통령이 지시한 걸 이행을 안 했으면은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 재량으로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아니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그냥 씹어버렸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이행 안 했으면 보고해야지. 이래서 이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체포하란 말은 듣고 그거는 전화로 듣고 그다음 그만두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이게 군인 중장인가 그렇던데. 그렇죠. 특전사령관. 그 참 특이한 군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현태 이 단장의 얘기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란 말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 다만 150명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 150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150명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그런데 사정하듯이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20여 명 들어가고 어떻게 300명을 끌어내느냐.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또 안에 아니 들어갈 그때 건데. 그 안에만도 보좌관이다 뭐 이렇게 당직자 해갖고 500~600명 뭐 거의 100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까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인원이란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고 어떻게 다짜고짜 대통령이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적수 안 되니까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디테일은 좀 약간 약한데 전체적인 것만 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이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계략적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뭐 그 150명이니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은 어제 이야기는 그 인원들이 들어갔다는 보고를 듣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그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거다. 할 수 있죠. 그걸 전화로 물어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 얘기를 했다. 그 얘기고 아니 회의를 막는데 한두 명 끌어내갖고 그 회의가 막아지느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변론을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해명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뼛속까지 법조인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길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도 있죠.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이거 폭행죄인데 뭐 모욕죄인데 하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선을 넘지는 못해요. 법조인들의 어떤 단점이자 장점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헌법에 안 맞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거는 조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증언할 때 증인이 자꾸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지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라. 어제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분들의 그 진술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검찰, 경찰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과는 너무 상반된다.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 핵심 요인, 국헌 문란 요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고 또 하나는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이 이 기회에 싹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이게 엄청난 또 충격을 가져왔는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 그 목적어가 없는 것이고. 이 홍장훈 차장의 그러한 그 메모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적었다는 그 메모 원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보좌관이 정리를 했고 그 밑에다 자기가 추가적으로 그 보완해서 썼다는 거면은 그럼 그 원본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니냐. 원본도 없는 이런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이게 정보위에서 12월 6일 날 터진 내용이라면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정치인 체포다, 뭐 한동훈 사살세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장원 그 사람 말에 지금 결정적으로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어느 거의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종이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적어놓은 거는. 그런데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결정적인 뭐 그 국회 측에 대한 실수를 한 거는 원본이 없다고 말한 거. 그건 아주 큰 겁니다.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중요한 문서를 자기가 나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살아남으려면 원본을 진짜 금고에 넣어놔야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딱 내면서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해야 되는데 우리 법조인들이 이런 경우에 사본밖에 없다. 이러면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걸로 일단 치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본은 있죠. 우리 말도 몇 번 거쳐가면은 완전히 그냥 엉뚱한 말이 되는데. 보좌관이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본을 하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저는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왼손잡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른손잡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그게 뭐냐 하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이게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걸 이 메모에서 자기 스스로 드러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이 원래부터 없었던가 뒤에 조작을 했던가 아니면 원본의 내용이 지금 홍장원이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닌가. 저 추측으로는 원본이 본래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봐야죠. 원본이 없고요.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 원본을 그 중요한 원본을 왜냐하면 홍장원 지금 해임도 될 정도로 국정원 내에서 사실 지위가 불안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뭐 추측이니까 그 어떤 자기 살아남을 방도를 이 계엄에서 찾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비상계엄이 나니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하시고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국정원법이 어긋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해임을 건의해갖고 대통령이 결재가 난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홍장원이가 접촉한 사람이 박선원 아닙니까? 박선원은 바로 홍장원의 전임 차장입니다. 1차장. 거기에 또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모셨던 박지원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뭔가 공작을 한 것 아니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증언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원고나 피고 이 경우는 그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하고의 어떤 이 사람이 이해관계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하면 자기한테 유리할지 나중에 그걸 보고 이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홍장원 씨의 어떤 이 증언은 이미 헌법재판관 4명은 모르겠어요. 4명이 있거든요. 독수리 사형제. 여기에 대해서는 홍장원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여치 않고 개의치 않고 나머지 4사람이 과연 홍장원을 진실성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그 가능성 극히 낮아졌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이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거라고 그러는데 추천해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아는 김형두 제가 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원칙주의 판사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 법리에도 밝고 이 김영두 재판관한테 어제 김영두 재판관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표시했더라고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 본령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제 그러니까 홍장원 이 곽종근의 진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장원 지금 차장은 뭔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과 박선원이 둘이 만나갖고 공작했다 그러죠. 공작을 지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 아니냐 하나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곽종근의 말도 원래는 김병주 그 TV에 나가서 있고 김병주를 사령관 때부터 모신 사람이 이 곽종근이고 참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이라든가 김현태를 만나 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공익 제보라도 해주겠다, 변호사도 붙여주겠다 하면서 그때 회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그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어느 쪽이 뭐 진실이라고 상당히 의도된 진술이었다 그동안. 예. 그러다가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 그 변호사들이 날카로운 변호사 질문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까지 질문을 하니까 선서하고 유증했다가는 유증했다 나중에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바뀐 건데 바뀐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뭐 바뀌고 이랬으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건 믿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원칙상. 그런데 이거는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할 때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아주 이념 편향적인 태도를 가진 판사라면 몰라도 중립적인 판사라면은 이 같은 바뀌는 증언을 가지고 국회 측에 불리하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피고인 측 피소추인이죠. 불리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4월 18일인지 2월 말인지 그 시간을 두고 이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 진술을 갖다가 검증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답정너라고 그러대요, 요새. 그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간단해요. 한덕수 총리 있죠. 권한대행. 복귀시키면 국정원 혼란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도 제가 급한 거는 한덕수 총리 빨리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복귀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탄핵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헌재가. 그래서 민주당이 당초에 뭐 공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는 끄집어내라, 싹 잡아들이라, 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뒤집히니까 그게 지금 흔들리니까 멘붕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재도 조기에 이 탄핵을 종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탄핵 심판할 때 있죠. 벌써 한두 달간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고 탄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뭐 언론에 난 거 가지고 탄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